안녕하세요. 개포 행복부동산 민재수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3월 18일 현재로 등록된 전국의 임대주택 수는 약 105만 가구 정도 해당되고요. 2021년 말로 등록된 임대 사업자는 약 36만 4천 명입니다. 또 반면에 작년 한 해 동안 과태료로 징구된 금액이 약 703억인데 과태료 징구 대상 건수가 6,871건이었음을 보면 건당 약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과태료를 먼저 시작한 이유는 오늘 또 임대사업자가 깜빡하고 놓치면은 과태료 발생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볼 때는 지난 정부에서는 좀 미운 오리 취급을 받아서요. 실질적으로 정축에 100만 제한 없는 임대 가구를 운영하면서 주택 임대 시장의 안정화에 많이 기여한 게 해옴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혜를 많이 받고 주택 투기꾼으로 몰리는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임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혜택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것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취득세 관련입니다. 최초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액 요건을 맞추면은 이 면적에 따라서 최소 50%부터 100%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5가지 혜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액 조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말씀드릴 텐데 그 용어를 정리하면은 자,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에서는 6억, 비수도권에서는 3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산세 감면인데요. 자,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액 조건을 추천하면은 임대주택 재산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는 혜택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취득세나 재산세는 2024년까지 시효가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인데 이게 이제 가액 기준 내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산출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줬어요. 근데 이 혜택이 너무 크다는 요구에 따라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취득해서 임대사업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은 또 종부세 혜택을 합산 배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1호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는 약 75%, 2호 이상 할 때는 50% 이상 임대소득세에 감면하게 되는데 여기는 가액 요건 말고 이 규모 요건도 있습니다. 즉 면적이 국민주택 85평방 이하에 대한 조건이 있다는 거 하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사실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6가지 혜택에 뭐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부사업산배세 총 10가지 혜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 9.13 조치를 통해서 하나씩 2개씩 없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양도소득세는 거주주택 비과세 그게 달리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거주주택 비과세는 연이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9.13 조치 이전에 즉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도세 중과 배제하는 혜택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요즘 들어서는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여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임대사업 혜택을 좀 더 부활하게 했다. 또 부활해달라는 요구가 좀 어서지고 있는 판국이죠. 자, 우리나라 국내 임대주택이 처음 생긴 것은 199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95% 이상이 전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이 임대주택을 관할하던 것이 한국주택공사였죠. 요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내용을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가 또 성장해지고 발전에 따라서 임대주택 수가 많아지고 또 임대주택에 대한 요구 조건이 더 이렇게 높아지면서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뭐 임대주택 선진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많은 안이 도출되면서 임대 사업을 장려한 쪽으로 나갔죠.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도 2017년 12월까지는 오히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4월 1일부터 임대 기간을 연장하기 시작해서 2018년 9.13 조치를 기점으로 해서 임대사업자에게 압박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도 압박 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20년 7월 10일 날 발표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때는 요즘 검수 안박하듯이 바로 임대사업을 완전히 완박하는 그런 정책이었던 거죠.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자,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 710 대책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꼭 710 대책은 아니지만은 임대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같이 섞어서 설명드린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임대주택, 즉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과 그 다음에 아파트 중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은 그자들 폐지해버렸어요. 앞으로 더 이상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이 안 받아주고 4년짜리도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최소 임대 의무관이 8년에서 무조건이 10년이에요. 8년짜리 더 이상 없습니다. 2020년 7월 12일 이후로는 10년짜리밖에 이제 임대사업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동안 시행됐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자동말소와 자진말소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동말소라는 것은 폐지되는 지역, 즉 단기 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주택 중에서 자동말소되는 거, 그럼 만기되면 의무 임대기간 채워지면 무조건 자동말소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기 의무 임대기간 채우지 못해서도 내가 말소하겠다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은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하면은 우리가 가뜩 3천만 원인데 그걸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대사업을 굉장히 유출시키는 그런 법안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보증보험 가입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2020년 710 대책 이전에는 건설 임대주택만 보증보험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민간 의무주택, 매입 임대 의무주택도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했고요. 여기 하나 이제 오늘 설명의 핵심 내용이 될 부기 등기 의무도 이때 생겼습니다. 이제 부기 등기는 정확히 말하면은 원래 이 관련 법령이 6월 9일 날 공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2020년 12월 8일 날 시행령 개정돼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이 법이 부기 등기 의무가 시행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기 등기 의무에 관해서는 2020년 12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부기 등기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연 부기 등기 의무가 뭐냐, 이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걸 요약하면은, 자, 부기 등기 의무라는 것은 이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 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인 것을 등기부 등본에 추가로 표기를 해야 돼요. 추가로 표기를. 좀 더 내용을 사부적으로 보면은, 자, 부기 등기하면 내용이 뭐냐, 또 왜 해야 되냐 하는 설명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그 등기사항 증명을 보면은, 이 주택이 우리가 주택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이구나, 이런 사항을 알 수 있게 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이제 그 시간 기한이 시행하되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난 것은 2년간 유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2년 12월 9일이 중요한 날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등록 시기는 언제 하냐?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된다. 그런데 등록 이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 동시에 된다. 이게 좀 헷갈리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추가로 정리해 봤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기 등기 신청 기한입니다. 신청 언제까지면 된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일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기준이에요.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일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일 전부 다 그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기가 돼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그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 건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2022년 12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주택은 금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 신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왔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을 그 이후에 했으면은 임대사업 등록 후 지체 없이 부기등기를 해야 돼요. 또 임대사업 등록을 2020년 12월 전에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나 있으면은 그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소유권 보존 등기도 임대사업 등록도 전부 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났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는 임대사업 등록할 때 바로 소유권 부기등기 해야 되고요. 임대사업 등록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났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 보존 등기일과 임대사업 등록일 기준에 해서 2020년 12월 10일 전에 됐으면은 2년 연장돼서 올해 12월 9일에 부기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이미 다 했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부기등기 할 때 어떤 사항을 부기등기하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이 바로 등기사항 증명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갑부가 돼가지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등기사항 증명을 보면은 왜 부기등기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순위 번호면 3번이라는 번호가 나오고, 이 3번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할 때는 이게 번호가 3-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관련된 부기등기구나, 거기에 첨부된 등기구나, 이렇게 해서 부기등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번의 소유권 이전에 가는 것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이 표기 사항도 법정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계속 임대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이걸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어 등기사항 증명만 봐도 이것은 등록 임대주택이구나 하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건 주택에 관한 거니까 토지 등기는 할 필요가 없고 건물 등기만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1차 위반하면 200만 원이에요. 1차 위반하고 또 실행하지 않으면 2차 위반하면 400만 원이 되고, 3차 이상 되면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네. 아까 2021년도 가태료 증거 보니까 건당 1000만 원인데 거기에 뭐 짠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건은 건당 가태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부기등기를 했는데 부기등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무 임대기간 채운다면은 말소 등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무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 신청 안 하면은 이 화면에 나온 자료처럼, 자, 3번 부기등기 있던 것이 자 빨간색으로 쫙 거지면서 말소 대통을 나타내고, 네 번째로 가서 민간 임대주택 등기 말소라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가 법적 의무라는 것이 바로 이 부기등기에 관한 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하고 놔뒀다 나중에 이것도 가태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등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자기가 셀프 등기할 수도 있고 또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셀프 등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셀프 등기는 내가 이제 관할 등기소 가서 하는 건데, 우리가 꼭 여기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관할 등기소가 물건지 임대주택의 주소지에 관한 등기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곳에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각 지역 관할 등기소에 전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기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인터넷 통해서 하는 것이 뭐 쉬운 것 같은데 이것도 번거롭긴 좀 마찬가지예요. 뭐가 번거롭냐면 바로 이렇게 인터넷 절차를 쭉 거쳐가는데, 요즘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중요한 걸 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무조건 필요한 것이죠. 공인인증서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발급은 사용자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용자 번호를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서 그걸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가실 필요가 있고, 이 부기 등기가 뭐 여러 번 발생하고 또 말소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방문해서 이렇게 사용자 등록 번호를 받아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셀프 등기하는 경우는 약 한 10,000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올해 12월 9일까지 놓치지 않고 해야 될 부기등기 의무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동산이나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신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